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남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들어는 봤는데 되게 생소하시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보통 어디서 했었냐면 일반 주택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건데, 왜 우리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거는 재개발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재개발을 하기에는 좀 땅이 좀 좁고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리고 주택지역인데, 주택지역들 보면 그 재개발을 할 때에도 노후도 굉장히 중요해요. 노후도 중요한데, 어느 주택지역 가보면은 뜨문 신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도 요건이 안 맞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못하는 지역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지역들에서 주로 시행하던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번에 바뀌어요. 굉장히 좋게 바뀝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7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었던 게 이제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기존보다 2배나 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자, 최근 정부에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고밀개발들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재개발 추진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게 늘려준 층수만큼, 그러니까 늘려준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넣어주는 게 조건이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을 늘어난 층수만큼 넣어주는 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왜 좋은 거냐? 자, 첫 번째로 층수가 높아진다는 데 있어요. 자, 층수가 높아진다는 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기존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최근에 서초구에서 진행했던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리면, 그 지역에서 이제 30세대짜리 어떤 그 단지가 있었거든요. 연립주택 단지. 그 단지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47세대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원분 제외하고 일반 분양이 17개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과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규정을 적용받아서 지은 거였어요. 과거는 평균 7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조건만 맞춰주면 15층까지 늘려준다라고 했잖아요. 자, 단순하게 층수가 2배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뭐 단순 비교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47세대였던 게 약 100세대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100세대 가까이 늘어나면은 기존보다 확실히 일반 분양분이 늘어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거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하는데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좋으냐면, 두 번째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번에 제도 바뀌면서 층수 올라갈 때 임대주택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 좀 전에 언급했던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고밀개발 같은 것들에 용적률 높여줄 때 임대주택은 거의 늘어난 그 용적률의 절반 정도로 임대주택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늘어난 용적률의 임대주택 비율이 약 10% 혹은 20%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에 비해서 임대주택 자체가 양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사업성이 높아지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사업지들 보면은요, 그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10년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 보면 그보다 더 길죠. 자, 그리고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공공재개발 같은 것들도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해도 약 예상되는 거는 7년가량이에요. 자,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과거에 그 이미 완성된 사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례에 의하면은 3년 만에 됐어요. 처음에 조합 설립되고 이게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돼서부터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3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길게 되더라도 5년 안에는 끝나요. 이런 면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바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과거에 비해서 투자하기 훨씬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냐면,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송파구에서 진행하는 현장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송파구 쪽을 좀 더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라든지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서 만약에 신축 주택이 공급이 되면, 신축 아파트가 나오면 아무래도 여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높은 금액의 가격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을 이제 좀 그 외의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투자 금액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송파구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로주택 이 사업 현장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또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흐름을 타는 겁니다. 요즘에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뭐 역세권, 고밀개발 같은 얘기들이 흐름을 타듯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가오는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흐름 잘 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남태훈이었습니다.